이제 바로 리플을 볼게요. 리플이 지금 현재 3,914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5%, 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3,900원대다. 그러니까는 주말 동안에 그래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때 제가 목요일날 마지막 방송하고 금요일날은 회원 영상 방송하니까 그때만 해도 한 3,600원대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3,900원대니까 상당히 올라왔다. 상당히 올라왔다. 그런데 단기 고점,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고점이 3,963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지금 그 저항대에 딱 막혀 있다. 그래서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말 동안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21선, 300일선, 200일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일, 300일, 200일선부터 넘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200일, 300일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비트 같은 경우는 200일, 300일, 300일은 지켜줬고 200일 지지 확인하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리플은 이걸 다 깨고 지금 엄청나게 큰 내상을 입었던 건데, 그래도 다행히 이 장기 이평선은 올라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주말간 움직임이 좋았다. 그럼 현 시점 체크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가격이 딱 단기 고점 저항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화 가격 여기를 넘지 못했는데 달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가격도 이 가격대가 지금 이 고점으로 하면은 2.64달러, 여기 보시면 2.64달러거든요. 근데 현재가 2.64달러, 그러니까 딱 저항대에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살짝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여기서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딱 요 선에 지금 맞닿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돌파를 해줘야지 진정한 상승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어디냐? 요 51선, 이 51선이겠죠. 51선. 그래서 51선 현재가 2.77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8달러 선. 그래서 왜 여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냐? 51선이 우리가 이 21선과 함께 단기 이평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락 때문에 21선은 급격하게 꺾였는데 그래도 51선은 이제 시결이 조금 더 기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확 꺾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를 넘겨서게 된다면 이제 이 단기 이평선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마쳤다.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대 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 단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더 추세가 꺾였다, 단기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51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51선의 이 가격이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종가 가격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위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를 회복한 가격인데, 근데 원화로는 이미 회복을 했어요. 원화로는 작년 12월 고점 종가 가격이 3,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라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 김프 영향 좀 있겠죠. 어쨌든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올라왔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51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도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폭락, 이 대청산 이벤트가 발생했던 이때 가격이 대략적으로 2.8달러 선이거든요. 2.8달러에서 큰 하락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51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2.8달러 선을 회복을 하는 거니까 얼추 대청산 폭락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이 단기 저항대에 막혀 있지만 51선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을 이 분석가를 보니까 XRP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패드 회의 전에 3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그림, 그러니까 지금 대폭락 이때 이후로 나서 역 헤드앤숄더를 보이고 있고, 이 이제 패턴을 본다면 3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기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날 새벽 3시에 FOMC가 열리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한데 이제 그때 포인트는 양적 긴축 종료를 조기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분석이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에 3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까라는 요런 지금 분석글을 올려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이 볼린저 밴드로 해서 응축의 힘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하방으로 발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발산을 하다가 41까지 찍었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수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도 27 찍었는데 현재는 24까지. 그래서 이 응축의 힘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상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게 가는 흐름이 뭐 절대라는 건 없지만 보통 없습니다. 보통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계속 이 21선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응축의 힘을 모아야겠죠. 모아서 추후에 발산하는 그런 흐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발산이 하방으로 했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응축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월봉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월봉을 해서 큰 그림 보자, 요 그림. 근데 제가 요거 상승 채널을 그려놨는데, 제가 저희 멤버십 탈방 금요일날 요 분석글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요 차트를 말씀드렸어요. 2017년 때, 그러니까 요 상승 채널에 있을 때 요렇게 이은, 그러니까 요게 고점과 저점을 이은 요 상승 채널에 있어서 이제 여기 중간 채널의 중간 값을 터치하고 몇 개월 있다가 돌파하는, 중간 값을 터치하고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때도 2017년 나왔을 때가 12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 그 퍼센테이지가 1600%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뭐 이제 10월이니까 10월 이제 끝나가고, 그러니까는 리플은 한 번 발동이 걸리면 단기간 한 달 안에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온다. 리플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 회원님께서 그럼 여기 고점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어본 겁니다. 똑같이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고점과 저점을 쭉 이으니까 이어지거든요. 이어져가지고 이제 이 윗꼬리를 딱 했을 때 그럼 고점이 얼마냐? 무려 33달러. 무려 33달러. 엄청난 이제 상승인데 모르죠. 모릅니다. 저는 근데 아마 이 안에 진작에 다 팔았다. 33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진작에 다 팔았다.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열어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꼬리, 아래 꼬리하고 윗꼬리를 연결한 거거든요. 아래 꼬리하고 윗꼬리를. 그러면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차치하고 이렇게 그냥 몸통으로만 이어보자. 몸통으로만 이어보면은 조금 더 그 상승폭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떨까? 몸통으로만 이어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 13달러 정도, 그죠? 이렇게 보면 한 13달러 정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3달러.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니까 뭐 내년 뭐 더 넘어가면, 근데 뭐 내년까지 넘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뭐 16달러 보이는데, 일단 현재 기준에서 한 12월로 볼까요? 12월로 보게 되면은 12월로 13.8달러, 그러니까 13달러 정도. 그죠? 13달러면 얼마야, 지금? 13달러. 13 곱하기 1000, 400원으로 볼게요. 18,000원. 뭐, 김프 고려하고, 환율 조금 더 고려하면 거의 한 2만원이네요. 그죠? 2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모가 어떻게 이르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 저는 그 안에 거의 다 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어쨌든 포모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트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알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이 버블장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알트코인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버블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랐던 거고, 만약에 진짜 그 포모장이 왔을 때는 정말 모른다. 근데 그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 이것. 리플 ETF. 그러니까 리플 ETF, 현물 ETF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회해서 만든 그러니까 SEC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현물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솔라나 ETF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게 지금 이 렉스 셰어스 여기에서 나온 그 XRP 이 현물 ETF인데 근데 이것이 한 달 만에 1억 달러를 지금 1억 달러를 지금 이제 예치가 돼가지고 흥행의 돌풍을 이루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한 달 만에 운영 자산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막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관심을 끌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1억 달러를 돌파했다. 근데 앞으로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하면 리플 ETF에 얼마나 자금이 몰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장세가 괜찮은 장세를 보이고 있으면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하게 되면서 장세가 좋으니까 ETF가 출시가 됐네? 그럼 자금이 몰리네? 자금이 이렇게 흥행을 돌파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 라고 하면은 더 이제 알트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모장으로 가는 거죠. 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것을 보면서도 그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반드시 폭등이 나온다. 반드시 이때처럼 이런 폭등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 비록 지금 저 많이 빠지고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 이 대폭락이 나오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진짜 상승을 하기 전에 반드시 털어낸다. 이것은 여태까지 국룰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 정도로 심할지는 저도 몰랐는데 이 정도로 털어낼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털어냈다. 그리고 지금 상승 이게 그냥 이거 또 치우고 볼게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진 게 아니다. 여전히 이 발사대 위치에서 2달러하고 3달러 그 위치에서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동만 걸리면 폭등 장세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하고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